미국인 커플이 전 세계 70개국 돌아다니다가 서울에만 2번 간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찬양하는 영상 엄청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 김치 맛있다, 케이팝 좋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커플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다른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직업인 프로 여행러인데요. 유럽도 가봤고, 남미도 가봤고,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여행 중에 갑자기 젓가락 내려놓고 카메라 켜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왜 자꾸 한국 얘기만 하고 있지? 이거예요. 레아와 닉이라는 이 미국인 커플은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행 패턴을 보면 한국 갔다가 일본 가고,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은 아니랍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고 비슷해 보이는 두 나라지만요. 며칠만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닉과 레아는 그냥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음식 문화, 사람들의 태도, 도시의 분위기를 비교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행계의 미슐랭 가이드 같은 존재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아시겠죠? 몇 달 전이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밤새 놀고 부산에서 바다 보면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다음 코스로 일본을 갔어요. 근데 일본 여행이 한창인데 식당에 앉아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분명히 지금 일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꾸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얘기만 나온다는 거죠. 일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서울 거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완전히 비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켰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국 대 일본, 어느 나라가 더 나은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 영상을 찍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과 비교하는 영상을 찍은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생각이 나서 비교 영상을 찍었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카페 문화였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 게요. 두 사람이 잠깐의 고민도 없이 바로 한국을 선택했거든요. 이건 그냥 한국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카페는 그냥 커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음료의 퀄리티, 디저트까지 전부 다 예술 작품 수준이라는 거죠. 일본 카페는 어떤데요? 물론 일본도 카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 카페는 대부분 좁고 어둡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체인점 위주로 돌아가고 개성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카페는 한 블록 가면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카페가 나오고 두 블록 가면 또 다른 스타일의 카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카페 문화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 카페는 그냥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노트북 펴고 작업하고, 책 읽고, 심지어 비즈니스 미팅까지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카페는 공간을 넓게 쓰고 테이블 간격도 여유롭게 배치하거든요. 콘센트도 곳곳에 있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고요. 근데 일본은요? 테이블 간격 좁아서 옆 사람 대화 다 들리고 콘센트 찾기도 힘들고 뭔가 오래 앉아있으면 눈치 보이는 분위기래요. 닉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카페에서는 몇 시간이고 앉아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오히려 편하게 있다 가라는 느낌이다. 근데 일본은 빨리 마시고 나가라는 느낌이 든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카페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두 번째 주제는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이것도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닉과 레아 둘 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이 더 낫다면서 흥분했거든요. 특히 닉은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면서 한국 길거리 음식을 극찬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일단 종류부터 압도적이죠.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호떡, 붕어빵, 계란빵, 핫도그, 토스트, 김밥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즘은 치즈 핫도그도 있고, 크로플도 있고, 타코야키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가 있어요?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다코야키. 솔직히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한국만큼 다양하지도 않고 맛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레아가 한 말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은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고 맛있다. 근데 일본 길거리 음식은 그냥 스낵 수준이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평가인지 아세요? 한국 길거리 음식은 진짜 배 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식이거든요. 떡볶이 한 접시면 점심 때우기 충분하잖아요. 김밥이랑 순대 먹으면 저녁도 해결되고요. 근데 일본 길거리 음식은 정말 간식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에요. 한국 길거리 음식은 가성비가 정말 미쳤거든요. 떡볶이 한 접시에 3,000원, 4,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잖아요. 김밥도 2,500원이면 한 줄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일본은요? 타코야키 6개에 500엔,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배도 안 차요. 오코노미야키는 700엔, 800엔씩 하는데 솔직히 그 돈이면 한국에서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까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닉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5,000원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근데 일본에서 500엔으로는 간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게 팩트 폭격 아닌가요? 완전 팩트잖아요. 게다가 한국 길거리 음식은 아줌마들이 정성껏 만들어주시잖아요. 떡볶이 떡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어주시고, 튀김도 바로바로 튀겨주시고, 어묵도 뜨끈뜨끈하게 국물이랑 같이 주시고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정이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줘요. 정이 없어요. 손님 하나하나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주고 다음 손님 받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한국은 음식에 정성과 마음을 담지만 일본은 그냥 비즈니스로 접근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는 음식 문화였어요. 이건 사실 좀 미묘한 부분이었는데요. 닉과 레아의 의견이 살짝 갈렸거든요. 닉은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레아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둘 다 한국 음식의 장점을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풍성하다. 메인 요리 하나만 시켜도 반찬이 6개, 7개씩 나온다. 이게 다 공짜다. 근데 일본은 시킨 것만 나온다. 밥 따로 국 따로 다 돈 내고 시켜야 한다. 이거 진짜 팩트잖아요? 한국 식당 가면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깍두기, 무생채 등등 반찬이 테이블 가득 차잖아요? 이게 다 공짜예요. 리필도 무료고요. 근데 일본은요? 밥 한 그릇에 1,000엔 내고, 미소시루 한 그릇에 200엔 내고, 절임 야채 먹으려면 또 300엔 내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거예요. 매운맛이에요. 레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음식은 맛의 레벨이 다르다.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이 조화롭게 섞여 있어서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느낀다. 근데 일본 음식은 담백하고 깔끔한데 솔직히 좀 지루하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일본 음식이 지루하다는 평가예요. 일본 음식은 뭐 스시, 라멘, 우동, 텐동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스시도 처음 한두 번은 신기하고 맛있는데 계속 먹으면 느끼하고 물리거든요. 라멘도 마찬가지예요. 국물은 기름지고 면은 그냥 그렇고요. 근데 한국 음식은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된장찌개, 모레는 순두부찌개. 그 다음날은 부대찌개 이렇게 계속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닉도 한국 음식의 장점을 인정했어요. 한국 음식은 에너지가 넘친다. 먹고 나면 힘이 난다. 근데 일본 음식은 먹고 나면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국 음식은 영양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높고 든든하거든요. 밥 한 그릇 먹으면 오후 내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음식은 먹고 나면 2시간 후에 또 배고파요. 네 번째 주제는 패션이었어요. 이것도 재밌었는데요. 닉과 레아가 잠깐 고민하더니 일본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특이하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옷차림이라서 눈에 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독특함이 아니라 이상한 의미에서의 독특함이에요. 레아가 한 말이 진짜 웃겼어요.
일본 사람들은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옷을 입는다. 너무 과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트렌디하고 세련되게 입는다. 일상복인데도 패션쇼 같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관찰인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 진짜 코스프레 같아요. 로리타 패션이다, 뭐다 해서 프릴 달린 옷 입고 다니고, 남자들은 비주얼계 밴드 멤버처럼 입고 다니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청바지에 티셔츠 입어도 스타일이 살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핏이 다르거든요. 한국 옷들은 몸에 딱 맞게 재단되어 있어서 입으면 실루엣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일본 옷들은 대부분 오버사이즈거나 루즈핏이어서 입으면 뭔가 허름해 보여요. 그리고 한국은 패션 트렌드가 엄청 빨리 바뀌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이 한 달 후에는 또 바뀌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거든요. 옷 입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일본은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편이에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닉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대학생도 패셔니스타처럼 보인다. 근데 일본에서는 패셔니스타가 코스프레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완전 팩트 아닌가요? 한국 대학가 가보세요. 홍대든 신촌이든 강남이든 학생들 옷 입은 거 보면 진짜 패션쇼예요.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서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너무 평범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다섯 번째 주제는 진짜 의외였어요. 더 혼란스러운 나라를 하나 꼽아야 한다면 이 질문, 한국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한국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하고 에너지도 넘치고요. 근데 닉과 레아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두 사람 모두 망설임 없이 일본을 선택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는 길 찾기가 너무 어렵대요. 표지판도 복잡하고 건물 번호 체계도 이상하고 지하철 노선도도 미로처럼 복잡하다는 거죠. 닉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지하철은 악몽이다. 노선이 너무 많고 환승도 복잡하고 표지판도 헷갈린다. 처음 가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 못 찾아간다. 근데 한국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노선도 보면 바로 이해된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 보세요.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고 번호도 순서대로 붙어 있잖아요. 환승역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근데 도쿄 지하철은요? 진짜 복잡해요. 같은 역에 여러 개 노선이 지나가고 환승하려면 한참을 걸어야 하고 출구도 수십 개씩 있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표지판도 일본어로만 써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은 진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레아도 거들었어요. 일본은 겉보기에는 질서정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 근데 한국은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이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어요? 한국은 역동적이고 활기차서 처음에는 좀 압도당할 수 있는데요. 며칠만 지나면 모든 게 이해되고 편해져요.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본은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행 업무 보려면 도장 찍어야 하고 신용카드 안 받는 가게도 많고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요. 한국은요? 모바일 뱅킹으로 뭐든지 다 해결되고 카드 안 받는 가게 찾기가 더 힘들고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빵빵하게 터지잖아요. 여섯 번째 주제는 쇼핑이었어요. 이것도 닉과 레아가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이 쇼핑하기에 훨씬 더 좋은 나라라는 거죠. 이유를 들어볼까요? 레아가 엄청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쇼핑 천국이다. 명동 가면 화장품 가게 천지고 동대문 가면 옷가게 천지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선택의 폭도 넓다. 근데 일본은 백화점 위주로 쇼핑이 돌아가는데 백화점은 비싸다. 이거 완전 팩트죠? 한국은 쇼핑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명동, 동대문, 강남, 홍대 등등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쇼핑거리가 있고요. 거기다가 온라인 쇼핑도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쿠팡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고 무신사에서 옷 주문하면 이틀 안에 도착하고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일본은요?
온라인 쇼핑이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쇼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하는 제품 찾으려면 매장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하고 가격 비교도 힘들고요. 닉은 한국 화장품을 엄청 칭찬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일본이나 서양 브랜드랑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같은 제품을 일본에서 사면 2배, 3배 비싸다. 이게 바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에요. 가성비가 미쳤거든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보세요. 이니스프리, 에뛰드, 더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토니모리 등등 브랜드도 엄청 많고 제품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시트 마스크 하나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수분 공급용, 미백용, 주름 개선용, 모공 축소용 등등 피부 고민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일본에서 비슷한 제품 사려면 500엔에서 1,000엔은 각오해야 해요. 내아는 한국 패션 아이템도 칭찬했어요. 한국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다. 동대문 가면 100달러로 옷 한 보따리 살 수 있다. 근데 일본은 100달러면 티셔츠 2-3개 사는 게 끝이다. 동대문의 위력을 아시는군요. 동대문은 진짜 쇼핑의 성지거든요. 동대문 새벽 시장 가보셨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거든요. 도매상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물건 사가고 개인 쇼핑객들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 사려고 몰려오고요. 이런 활기찬 쇼핑 문화가 일본에 있나요? 없어요. 일본은 밤 9시만 되면 거리가 조용해져요. 쇼핑할 데도 없고요. 7번째 주제는 물가였어요. 이건 좀 복잡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본이 더 비싸다는 게 두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특히 음식값이 차이가 크다고 했어요. 닉이 계산을 해봤대요. 한국에서 식당 가서 먹으면 1인당 10,000원 정도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근데 일본은 1인당 1,500엔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1,500엔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15,000원이다. 한국보다 5,000원이나 더 비싸다. 이게 큰 차이 아닌가요?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쳐봐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김밥 하나 2,500원, 점심에 김치찌개 8,000원, 저녁에 삼겹살 15,000원에서 총 25,000원 정도면 하루 식비가 해결돼요. 근데 일본은요? 아침에 편의점 주먹밥 300엔, 점심에 라멘 1,000엔, 저녁에 정식 2,000엔에서 총 3,300엔, 한국 돈으로 33,000원 정도 나와요. 거의 10,000원이나 더 비싸요. 내아는 숙박비도 비교했어요. 한국은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이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묵을 수 있다. 하루에 20,000원, 30,000원 정도면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잘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캡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도 비싸다. 하루에 5,000엔 이하로 묵기 힘들다. 5,000엔이면 한국 돈으로 50,000원이에요. 2배가 넘게 비싸요. 교통비도 차이가 나요. 한국은 지하철 기본 요금이 1,300원 정도인데 일본은 200엔 정도예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한국은 거리에 따라 요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반면에 일본은 거리가 멀어지면 요금이 확 올라가요. 도쿄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500엔, 600엔씩 나와요. 게다가 한국은 티머니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편의점까지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지역마다 교통카드가 달라요. 도쿄에서 쓰는 카드가 오사카에서 안 되고 오사카에서 쓰는 카드가 교토에서 안 되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닉과 레아는 종합적으로 한국이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평가했어요. 같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도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쇼핑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